다음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온 게 산관인정이라고, 산은 관리하는 게 사람을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로 수관재물, 이 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그 풍수 고전에서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줄기를 풍수에서는 또 중요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줄기가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로 와서 뭐 일일이 산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이렇게 대체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셨는 뭐 부자 되는 뭐 집터 내지는 뭐 풍수 인테리어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재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관련된 물, 그러니까 오늘 물 공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시면 도로하고 이렇게 대치돼서 생각하실 때 재물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혼자서 응용해 갖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물의 의미는 두 번째로는 물을 보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을 보는 방법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렇게 대소란 말씀입니다. 대소는 말 그대로 물을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큰 거하고 작은 것 이렇게 표현해 갖고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을 보는데 물은 멀리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물의 원근. 그다음에 이제 물은 세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좀 깊은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심천으로 표현하고 물의 심천으로. 그러면 물을 보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물의 대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의 원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의 심천. 이렇게 살펴보시면 물을 거의 뭐 정확하게 살펴보는 방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을 보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하시면 물을 볼 때 뭐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뭐 눈길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이렇게 자죽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물길이 지나간 흔적들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앞에서 물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조금만 낮아도 물길이 지나가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으면 용으로,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낮으면 물로, 이런 의미로 보고 있으니까 굳이 꼭 물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물이 지나가는 흔적에 보시는 것처럼 겨울철 이렇게 얼어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위쪽에 있는 이 낙엽이 많이 쌓이는 이런 쪽은 용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물하고 대비하게 되니까 여기는 음의 기운으로 이렇게 용으로 구분하고, 이 물길이 지나가는 얼어붙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물로, 그래서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로 표시되는 이 자리는 양의 기운으로 이렇게 대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이 지나가는 자리에 꼭 물이 있어야지만이 양을 가지고 있는 물줄기가 아니고 흔적만 있어도 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물을 찾는 방법에서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앞에서 보셨는 대소관계, 그 다음에 원근관계, 그리고 심천관계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물줄기 어떤 심천관계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소 조금이라도 낮으면 물로 본다는, 이 풍수 원전에서는요 한치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우리 지금 도량형으로 얘기하면 한 3cm 정도, 3cm 정도 상대편보다도 낮으면 물로 치부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물의 종류로 여러 가지 물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앞에 보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물줄기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물줄기에 나타난 종류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안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나를 등지고 내려가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요. 풍수지리에서는 순역이냐 아니면 반역이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를 감싸고 돌아가는
이런 물 형태를 띠고 있으면 순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순역이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때는 반원 형태로 그런 형태로 보이는 물 흐름새를 가지고 순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물이 반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둥근 부분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는 물줄기 흐름처럼 나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반원을 그릴 수 있는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런 경우에 물줄기를 갖다가 순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형태로 물줄기가 나를 향해서 오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니까 이런 형태를 그리는 물줄기로 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줄기 어떤 흐름을 순하고 역으로 구분했을 때 이런 역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물줄기는 길흉을 판단했을 때는 이런 역으로 나가는 물줄기를 흉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순으로 들어온 나를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물줄기를 순으로 봐서 길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줄기 어떤 순역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물이 나를 향해서 순하게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오는지 또는 나를 등지고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있는 위치에서 물줄기 어떤 흐름에 따라서 물을 얻는 득수라고 표현하는데 득수돼서 들어오는 물이 역이냐 또는 순에 따라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오는데 이 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으로 가면 흉수,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오는 물이 시계 방향으로 오면 길수,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면 길수로 오면 내가 있는 위치가 벌써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를 지금 이렇게 안고 돌아가는 그런 물줄기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줄기는 좀 산 위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는 물이 크게는 지금 이렇게 산 앞으로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순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또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진이 좀 좁게 찍히다 보니까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물줄기는 마찬가지로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대로 순하게 형태는 나를 안고 가는 그런 형태로 또 좌측으로 물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이 빠지는 수구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물이 빠지는 이런 물이 빠지는 자리를 수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구. 그러면 앞에서 잠깐 보셨는 것처럼 이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입산심수구라고 첫 번째가 이렇게 입산심수구라고 말씀드렸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첫 번째 찾아보실 게 이렇게 물이 빠지는 심수구로 좋은 방향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빠지는지 첫 번째로 찾아보시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등혈간명당. 그러면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 어떤 등혈간명당의 표시가 제가 있는 위치에서 등혈간명당. 그러면 밑을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경지라든지 또는 이 큰 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명당터가 구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가 좋은 자리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입산심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등혈간명당. 그래서 이 수구도 찾아보고 두 번째로 명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길지 정도는 되어 있구나. 이런 자리를 금방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이 풍수 이론의 책의 틀만 제대로 인지를 잘 하고 있더라도 이런 물줄기라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찾아봐야 될 기본적인 것들만 인식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자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혈자리 또는 대명당터
이런 걸 찾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아가시는 데는 크게 해가 되지 않고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길지 정도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또는 조금만 어떤 이론만 터득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걸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산 심수구, 두 번째로 등혈 간명다.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의 종류가 가운데 이렇게 모여든 이런 물을 가지고 취수라고 합니다. 취수.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여러 군데서 이제 저수지니까 이렇게 모여들겠죠. 삼방이라든지 또는 사방, 팔방에서 이렇게 모여든 가운데 이렇게 모여든 물을 가지고 취수라고 표현합니다. 취수. 자, 그리고 이제 물이 취수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골짜기에서 지금 내려왔는 물줄기들을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골짜기별로 이렇게 마을로 통해서 내려온다든지 또는 골짜기별로 지금 쭉 이렇게 물이 여러 군데서 취합되는 그런 모양새로 모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수지에 모여드는 이런 물을 가지고 취수라고 표현하고요. 이 취수됐을 때 그러면 이 취수되는 쪽에서 마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마을이 지금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서 오른쪽이라든지 또는 왼쪽에서 봤을 때 물이 내려오는 걸 가지고 처음 물을 보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풍수에서는 그런 용어를 득수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는 얻을 득자의 물수자. 그래갖고 물을 얻게 되는. 그러면 이 마을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을 때 마을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물을 얻게 되는 방향이 오른쪽이냐 또는 왼쪽이냐에 따라서 물을 얻는 득수 방위가 오른쪽에 동북 쪽이라든지 또는 뭐 서북 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을 얻는 득수 방위에 따라서 좋은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지 또는 나쁜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기름 판단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